안녕하십니까. 송거권의 혼솔 5월 14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6.3 대통령 선거 아직 한 20일 남았죠.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은 마치 정권을 잡은 듯이 오만방자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승리를 확신해서 그렇게 이런저런 은행을 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지금 나오는 말들을 들어보면은 정말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작심을 하고 있는 것인지 본인들이 실제로 정권을 잡으면은 그런 모습들이 하나씩 다 보입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섀도우 캐비넷, 그림자 내각까지 서로 구성을 하고 농공행상 잔치를 벌이고 벌써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언론사에도 무언의 이런 압박 같은 것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특히 방송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패널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벌써부터 거의 압박을 심하게 하는,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는 패널들을 집중 투입하도록 하는, 자, 그런 부분들. 이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문재인 2017년에 문재인이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출마를 했죠. 그때도 문재인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상당히 높으니 여러 곳에서 알아서 이렇게 문재인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문재인 주변에서 어떤 방송사 패널 문제나 이런 데도 관여를 해서 바꾸는 그런 상황들도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때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실제 만약에 이재명 쪽으로 정권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 정말 저는 너무나 암담합니다. 문재인으로 정권에 넘어가고 나서 생겼던 일들, 이른바 적폐몰이로 해서 정치 보복을 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운영하는데 통계 조작하고,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하고, 울산 원전 경제성 조작해서 다 바꿔버리고, 이런 일들. 이재명이 만에 하나 집권을 하면은 지금 본인이 좀 여론조사에서 우세하다고 그 이재명과 측근들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과연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지 걱정이 너무 저는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법사위원장이죠. 정청래가 본인들이 집권을 하고 나서 할 일들을 마치 예고하기라도 한 말을 하나를 했습니다. 세상이 바뀐 줄 모르고, 자, 세상이 벌써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직 선거가 20일 남아있는데 승리를 확신하고 자기들의 정권을 잡는다고 확신하고 세상이 바뀐 줄 모르고 감히 날뛰느냐, 이런 식으로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어준 방송에 가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대상으로 세상이 바뀐 줄 모르느냐 협박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도대체 하겠다는 것인지, 세상이 바뀌면은, 아직 바뀌지도 않았는데, 오늘 지금 법사위에서 무슨 청문회, 탄핵 청문회를 한다고, 법사위 청문회 한다고 출석을 하라고 그랬죠.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명에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했다고, 대법원 선고를 했다고, 10대 1로 선고를 했는데 10명의 대법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그 대법원 관계자들 줄줄이 정인 16명 줄줄이 정인 신청을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죠.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했습니다. 당연히 불출석하죠. 이게 다른 이유도 아니고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다고 그거를 따지겠다는데 어떻게 법원 대법관들이 나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청래가 오늘 법사위 하기도 전에, 법사위에서 오늘 청문회를 하기로 됐습니다. 하기도 전에 김어준 방송에 가서 일종의 보고를 했습니다. 김어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김어준이 이 방송에서 히덕거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청문회 하잖아. 그런데 이제 법관들이 상권 분립 침해라고 하면서 안 나오려고 하고, 또 당내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있는데 청문회 그대로 합니까? 자, 당내에서도 지금 대선 앞두고 대법관들 이렇게 하면은 역풍이 분다. 그런데 그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사위 하기 전에
김어준 방송 가서 김어준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뭐라고 그 보고를 하느냐면은 이 대법관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다 냈다. 그런데 이런 불출석 사유서는 보다 처음 묻다. 5만 원의 극치다. 3줄짜리, 4줄짜리, 5줄짜리, 6줄짜리 이렇게 냈다. 이거 다 보고를 합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아직 법사위에서 이 공개하기도 전에. 자, 그래서 김어준이 또 묻습니다.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정청래가 그 내용까지는 차마 미리 공개를 못하고 법사위에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을 테니까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 법사위도 하기 전에 김어준 방송인 가서 닦으면은 뭐 가만히 있지 않을 방법은 없겠지만 어쨌든 논란이 있겠죠. 그러니까 정청래가 김어준에게 내용은 이따가 청문회 법사위 할 때 제가 그 자세히 공개를 할 텐데 딱 봐도 너무 오만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세상 바뀐 줄을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세상 바뀐 줄을 모르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자, 이제 이재명 세상이 아직 되지 않았죠. 지금 역전콜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데 실제로 됐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바뀐 줄 모르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그러면 이재명 세상이 됐으니 대법관들도 전부 무릎 꿇어라. 정치 권력 잡았으니 사법부고 뭐 없다. 어차피 전부 입법, 사법, 행정 다 장악을 하려고 하죠. 무릎 꿇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운동 중입니다. 아직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이런 아나무인격인 이런 발언을 하고 진짜 정권을 잡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 그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충분히 예고편인 것이죠. 세상이 바뀐 줄 모르느냐. 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뭐 우파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이나 아니면은 심지어 뭐 유권자들에게까지 어떤 그 행태로 이 세상을 바꿔 놓으려고 하는지 정상적으로 우파가 앞장서서 국가를 만들어 놨는데 세계적으로도 G20에가 들어가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다른 국가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뭐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이 그렇게 구호를 하죠. 그럼 지금까지 가짜 대한민국이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진짜 대한민국은 이 정치보복하고 우파에 대한 정치보복하고 또 이상한 법안들, 사회주의적인 법안들 전부 통과시켜서 국가 정체성 흔들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재명 이 사법문제 사건 다 없애기 위해서 이상한 법안들을 막 통과시키고 그것이 그들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은 어떤 뭐 이렇게 이 공산화 됐을 때 어떤 나라가 공산화 됐을 때 그 저희들 얼핏 생각하기는 그런 거죠. 자유민주 체제로 있다가 공산화 됐을 때 세상이 바뀌었다. 그런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같은 자유민주 체제에서 이 정권이 우파에서 좌파로 넘어갔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죠. 여전히 우파 그 국회의원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럼 세상이 바뀌었으면 우파를 완전히 짓밟아서 없애버리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정청래가 그냥 놓은 말이 아니고 정청래는 뭐 이재명의 복심이니까 이재명을 비롯해서 그쪽에서 전부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세상이 바뀐다. 자, 밀고 나가자. 무슨 뭐 대법원이고 뭐고 다 우리 손아귀에 있어. 우리 수중에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없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방송에서. 그리고 이렇게 김어준이 또 이렇게 슬쩍 묻습니다. 오늘 뭐 법관들도 출석하지 않고 당내에서도 대선 이후에 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느냐. 자, 그러니까 정청래가 뭐라고 하냐면은 쇠는 달궜을 때 때려야 한다. 물 들어왔을 때 노 젓는다. 그거 한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저는 그분들이 계속 무슨 역풍이다 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기차역 앞에 있지 않다. 역풍은 없다. 역풍, 기차역에서 부는 바람.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조롱을 하고 비꼬고 그 자기들끼리 웃음을 터뜨리고 기득거리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청문회에 불러서 안 온다고 거기서 세상이 바뀐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히덕거리고 역풍은 없다. 역풍은 여기서는 부는 바람이다. 지금 대선 앞두고 이런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가 시작이 되니까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정청래가 공개를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재명에 대해서 한 것과 관련해서 이번 청문회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아직은 재판이 진행 중이죠.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왜 10대 1로 합의됐느냐. 이거를 지금 대법원에서 한 거를 추궁을 하겠다고 법사위를 연 겁니다. 그리고 다 출석을 하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이거는 그냥 뭐 사법부 무시 정도가 아니고 상권 분리 필요 없이 거의 뭐 공산주의죠. 그런데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 사유서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103조 그리고 또 법원 조직법 여러 가지 법률을 다 위반을 한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대법원장으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린다. 자, 이렇게 당연한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가 무슨 뭐 비겁하다느니 궁색하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보통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는 A4 용지 2장 안팎을 제출한다. 대법관들이 마치 짠 듯이 3줄, 4줄, 5줄짜리 복사기로 복사해 붙인 듯 다 복붙했다. 자, 말도 안 되는 그 청문회 정인으로 출석을 하니까 쓸 말이 없죠. 왜 대법원에서 그 판결을 한 것을 가지고 그 과정을 설명을 하라고 하느냐. 말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에 다 위반되는 것이고 대법원에서 한 합의 과정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다 법률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다. 그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오죽했으면 그렇게 짧게 썼겠느냐. 국회가 하는 행태가 참 오죽했으면. 그리고 이 불출석 이유가 너무나 명료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장경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초등학생 반성문도 저렇게 안 한다. 대법관들 초등학교는 나왔느냐. 참. 이 세상이 바뀌었다. 이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분명히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디서 들었을까? 최강욱이 그때 조국 아들 조원에게 가짜 인턴 증명서 떼줬다가 떼주고 그 대가로 본인이 조국이 민정수석할 때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갔죠. 그 대가죠. 뭐 분명히 대가입니다. 그거 없었으면 민정비서관으로 갔겠습니까? 이렇게 사법적으로는 이것을 뭐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은 저는 대가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최강욱이 그때 기소가 됐습니다. 가짜 인턴 증명서 발급해줬다고. 그 재판을 받는데 그러다가 2010년에 이 총선에서 그때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열린민주당, 그러니까 위성정당이었죠. 비례대표로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딱 당선되자마자 최강욱의 한 말이 뭐냐면은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무리의 더러운 공작이 계속될 것이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이때는 문재인 정부 때였죠. 문재인 정부 때인데도 자기가 기소가 됐다고 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 도대체 뭘 어떻게 이 국회의원 됐다고 그 또 사법부에 대해서 또 협박을 했죠. 그런데 대법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어. 이원직이 박탈됐습니다. 최강욱은. 지금 정청래가 이야기한 세상이 바뀌었다. 이것은 이재명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란 종식,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종식해야 된다. 이것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내릴 때도 써먹었고 지금도 선거에서 써먹고 있고 선거에서 만에 하나 본인이 집권을 하면은 내란 종식 프레임으로 대대적인 정치 보복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정청래가 일종의 예고 같은 이 발언을 한 겁니다. 압축된 거죠.
정치보복을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압축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다 바꾸겠다는 그 사법부에 대한 그냥 압박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예 바꿔버리겠다는 이런 선언이기 때문에 정말 이재명의 집권은 막아야 된다. 지금 여러 곳에서 저도 이렇게 감지를 하고 있는데 이미 정권이 바뀌어서 세상이 바뀐 듯이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파 안에서도 그쪽으로 눈치를 보면서 지금 슬금슬금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에서 김문수 후보가 승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이 대선 이제 20일 남았는데 이런 말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전부 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파 유권자들이 전부 다 투표장에 나가는 겁니다. 투표장에. 투표율 뭐 70몇 %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우파는 투표율이 90% 이상 넘게 나오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될 때 TK에서 8080 운동, 그 운동 80% 투표율에 80% 득표. 자, 그런 운동. 지금 9090이라도 우파 진영 전체에서 벌여야지 이재명의 이런 위험한 발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녁 7시 라이브 송구권의 정치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저녁 8시에 라이브 송구권의 정치소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